안녕하세요. 엘더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스 용접 세 번째 시간으로 가스 용접봉의 완성 알아보겠습니다. 5번 가스 용접봉 및 용제입니다. 1. 가스 용접봉의 조건. 가스 용접봉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모재와 같은 재질이어야 하고 충분한 강도를 줄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 중에서 이제 모재와 당연히 같은 재질의 용접봉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2번입니다. 용융 온도는 모재와 동일해야 한다. 용융되는 온도 같은 경우에 모재와 비슷한 용융 온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죠. 3번입니다. 용접봉의 재질 중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불순물이 많으면 좋지 않겠죠? 이것도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접봉은 유해 성분이 적은 저탄소광을 사용한다. 이것도 유해 물질이 적은 저탄소광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조금 적게 들어가 있는 강을 저탄소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까지 용접봉의 조건이었고요. 2번입니다. 가스 용접봉의 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 용접봉은 용접봉마다 기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KS 규격에 보면 KST 7005를 검색해 보시면 가스 용접봉의 기호를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이런 곳에 쳐보시면은 나오게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GA43이라는 가스 용접봉 기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G라는 것은 가스 용접봉을 의미를 하고 A라고 하는 것은 용착 금속의 연신율을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B 형태와 A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3이라고 하는 것은 용착 금속의 최소 인장 강도를 뜻합니다. 보통 문제에 나오게 되면 이 기호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43이라는 게 많이 헷갈립니다. 46이 될 수도 있고 36이 될 수도 있는 이 숫자는 용착 금속, 즉 용접봉이 녹아서 들어가는 이 금속의 최소 인장 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최대 인장 강도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 놓거나 하는데 최대 아닙니다. 최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소 값을 의미한다 라는 거 좀 암기를 해 두시고요. 아래 보시면 기타 용어들이 나오는데 P라고 하는 것은 용접 후에 열 처리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것은 용접한 그대로를 둬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SR과 NSR이라는 기호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한번 별표를 쳐주시고요. SR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625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 정도에서 응력 제거 풀림을 한 시험편, 즉 우리가 용접봉으로 용접을 한 이후에 이것을 열 처리를 해가지고 응력 제거 풀림을 좀 한 시험편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NSR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한 그대로 응력 제거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응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일을 계속 오래 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잘못하면은 폭발을 한다든지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좋지 않겠죠. 이 응력의 영어 단어가 스트레스입니다. 제거라는 것은 remove라고 하죠. remove가 제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거했다. 응력을 제거했다 해서 SR이라고 하고요. NSR은 non-stress, 스트레스를 제거하지 않았다 해서 NSR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 이것을 제가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고려 용접봉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키스웰이라는 용접봉 다 아실 겁니다. 키스웰. 이 키스웰 용접봉에서 나오고 있는 용접봉의 자료를 보니까 SR과 논 SR을 봤을 때 용착 금속의 인장 강도 측면에서 보면은 논 SR이 500메가파스칼이고 SR이 400메가파스칼로 인장 강도는 논 SR, 즉 응력 제거 풀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높습니다. 이게 더 높고요. 반면에
연신율 같은 경우에는 자, SR이 20%고요. 논 SR이 17%입니다. 즉, 자, SR 열 처리를 한 것이 더 높습니다.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인장 강도는 조금 줄어들지만 연신율 같은 경우에는 살짝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용착금속을 기준으로, 우리가 용접을 하면 용착금속이 되니까 용착금속을 기준으로 응력 제거 풀림을 하면 인장 강도는 줄어들지만 연신율은 증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영어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열 처리를 한 것은 SR, 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NSR로 표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 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강용 가스 용접봉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지만 교육기관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은 2.6짜리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아마. 보통 2.6짜리를 많이 쓰시고요. 자, 2.0짜리도 있고 1.6짜리도 나옵니다. 자, 더 굵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게 2.0도 많이 쓰더라고요. 2.6, 1.6도 많이 쓰고요.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입니다. 가스 용접봉의 종류 및 도색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스 용접봉도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육기관에서 쓰고 있는, 제가 소속돼 있는 곳에서 쓰고 있는 곳에서 보니까 GA46 요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요거 키스웰이라는 용접봉의 회사에서 나오는 용접봉의 경우에는 GA46 요것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선제라는 용접봉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쓰는 것은 이 GA35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요거의 차이는 인장 강도의 차이가 있겠죠. 최소 인장 강도가 35냐 46이냐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색을 하게 되는데, 도색이 황색이면은 GA35고 적색이면은 GA46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제가 문제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스 용접봉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강의 강도를 증가시키긴 하는데 연신율이나 연성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도는 증가되지만 연신율이나 연성 같은 것들은 좀 저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I는 규소입니다. 이 규소라는 친구가 이제 용접봉에 들어가게 되면 강도는 저하되지만 기공을 줄일 수가 있다. 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입니다. 인은 강에 취성을 주고 가연성을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취성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인이 들어가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황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첨가 시 기공 발생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문제로는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이런 원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6번은 좀 별표를 쳐주시고요. 요거는 문제로 자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문항입니다. 자, 모재의 두께에 적합한 가스 용접봉의 지름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모재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예를 들어서 얇은 모재가 있고 두꺼운 모재가 있다면 모재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당연히 가스 용접봉의 지름도 두꺼워져야 용접을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판 두께에 따라서 가스 용접봉의 지름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판 두께를 먼저 2로 나눠줍니다. 자, 2로 나눠주고 거기다가 1을 더해주면은 가스 용접봉, 내가 이 모재를 용접할 때 적합한 가스 용접봉의 지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나는 6mm짜리 철판을 용접하고 싶다. 6T짜리 철판을 용접하고 싶다 한다면, 자, 이것을 2로 나눠주고 6을 2로 나눠주면 이게 3이 되겠죠. 자, 3 더하기 1이 되면은 이게 4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6mm짜리 철판을 용접하기에 적합한 가스 용접봉의 지름은 4파이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반 나눠주고 플러스 1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자, 6T 철판 용접하는데 그럼 3mm인 가스 용접봉 무조건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3.2mm짜리 용접봉이 있으면 이거를 뭐 여러 번 용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합한 지름 그걸 구하는 공식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요 식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가스 용접봉의 용제에 대해서 좀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용제라는 게 무엇이냐면 납땜 납땜을 작업을 할 때 접합부를 깨끗이 하고 접합 시에 산화물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 접합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성하는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성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플럭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플럭스라고 하고, 자, 플럭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스 용접봉이지만 우리 용접봉을 기준으로 하면 용접봉의 피복제 있잖아요. 피복제도 플럭스라고 해요. 영어로. 자, 여기서 좀 감이 오죠? 피복제의 역할과 이 용제라는 친구의 역할이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제 피복제는 피복아크 용접에서 피복제였지만 여기서는 가스 용접봉에 사용하는 플럭스, 자, 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플럭스로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용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면은 납땜 작업을 할 때 용제를 쓴대요. 일단 자, 접합부를 깨끗이 해줍니다. 자, 접합부에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막아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접합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해줍니다. 자, 이런 용제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8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강 용접 시에는 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강철, 그러니까 철 용접 시에는 잘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2번 용제의 융점이나 모제의 융점으로 보다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용제가 녹는 점이 있을 거잖아요. 모제가 녹는 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1500, 뭐 94도, 96도 뭐 이 정도 되고,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84도, 1082도 뭐 이 정도 되는데, 자, 이거보다는 좀 낮은 온도에서 용제가 녹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용제는 금속의 산화물과 비금속 개재물을 용이하여 용융 온도가 낮은 슬래그를 만들고, 자, 슬래그가 나왔죠. 여기서 이거 지금 가스 용접하고 있는데 슬래그가 나왔어요. 자, 가스 용접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래그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가스 용접도 슬래그가 생깁니다. 물론 피부과학 용접처럼 껍데기 형태로 생기진 않고 약간의 거뭇거뭇한 것들로 이렇게 슬래그가 생기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용착 금속의 성질을 좋게 만든다. 이거 약간 피부과학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과 좀 유사하죠. 4번입니다. 용융금속의 산화 및 질화를 감소시킨다. 자, 산화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든다면 산소하고 두 개가 결합해서 산화철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산화입니다. 즉 금속과 산소가 결합해서 이제 뭐 산화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질화는 반대로 질소라는 친구하고 결합을 하는 게 질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금속의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게 좋은데 용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용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철 용접할 땐 써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밑에 어떤 경우에 용제를 써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용제의 특징 중에서 조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문제들에서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서 자, 좀 적어드리면은, 자, 여기서 밑에다가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적어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개정판이 나오게 되면 요 내용들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전기 저항
납땜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실제로 전기저항 납땜을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이제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잘 하지 않는 납땜법인데, 어쨌든 이 전기저항 납땜법이 있는데, 이 납땜법에 사용되는 용제는 도체여야 된답니다. 자, 전기저항 납땜을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용제는 도체일 것. 도체라는 게 뭐냐면 전기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부도체일 것이라는 걸로 나옵니다. 부도체이면 안 되겠죠? 도체여야 되니까, 전기가 통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부도체로 나오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좀 적어주시면 돼요. 자, 6번입니다. 용제의 유효 온도 범위와 납땜의 온도가 일치할 것. 자, 용제가 이제 사용되는 용제가 역할을 하는 유효 온도 범위가 있대요. 용제의 유효 온도 범위와 납땜의 온도가 일치할 것. 납땜의 온도가 일치할 것. 자, 그러니까 용제가 제 역할을 하는 유효한 온도 범위하고 우리가 납땜을 할 때 사용하는 온도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7번입니다. 자, 땜납의 모재와 친화력이 높을 것. 땜납이, 그러니까 납땜을 하는 게 땜납과 이 모재와 친화력이 높을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납땜을 하게 되면은, 납땜이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이제 용접 종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납땜이라고 하는 것은 모재를 녹이는 게 아니에요. 모재와 모재 사이에, 즉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관 부속과 부속이 연결이 된다고 치면은 여기에 이제 납땜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납땜을 하게 되는데, 자, 납땜 같은 경우에는 모재를 녹이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이에 뭔가 납땜 재질을 넣어서, 땜납 재질을 넣어서 뭐 은납이든 뭐 연납이든 간에 납땜재를 넣어가지고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본드처럼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재하고 친화력이 높아야 틈새가 안 생기고 물이 안 셀 수가 있겠죠. 뭐 가스가 안 새거나 물이 안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땜납이 모재와 친화력이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제를 써주면 이 친화력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근데 이 용제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자, 모재의 산화피막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앞전에 좀 나왔던 조건들이죠. 그리고 2번, 청정한 금속의 산화를 방지해야 돼요. 산화 방지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산화를 방지해야 된다는 거. 자, 산소하고 결합하는 걸 좀 방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납땜 후에 슬래그 제거가 용이할 것. 이게 납땜을 하게 되면 불순물들이 이제 슬래그 형태로 땜납 위에 돌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수분이 좀 적어야 된대요. 수분이 좀 적어야 되고 모재와 땜납의 부식작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이것도 가끔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0번입니다. 금속별 용제의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간혹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주 출제는 아니지만, 자, 일단 연강 같은 경우에는 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강은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반경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연강에서 좀 더 탄소를 더 첨가한 강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경도가 높고 인장 강도가 더 높지만 물론 연성이 좀 적은 그런 강을 반경강이라고 하고요. 이 반경강을 용접할 때는 중탄소 소다나 탄산소다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용제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철입니다. 주철의 경우에는 탄산 나트륨, 붕사, 뭐 중탄산 나트륨 이런 것들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구리합금.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구리합금 납땜을 주로 많이 이제 실기로 하게 되는데, 붕사나 염화, 리튬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구리합금에 납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납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붕사라는 걸 써가지고 주로 용제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알루미늄입니다.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염화 나트륨, 염화 칼륨, 염화 리튬, 플루오르화 칼륨, 황산 칼륨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용제로 사용한다고 해요. 상당히 좀 복잡한데, 일단은 붕사라는 물질을 가장 이제 납땜할 때 실제 실기할 때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붕사라는 거 이거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용접봉을 갖다가 붕사에다가 이렇게 붕사를 컵에다가 이렇게 받아놓고 붕사가 이렇게 있다면 용접봉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푹 찍어요. 푹 찍으면 이 붕사가 여기에 용접봉에 이렇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 달라붙은 붕사를 이용해 가지고 용접할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붕사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부과학 용접 네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